안녕하세요. 정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0장 쿼리 만드는 방법에 관해서 학습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쿼리라고 하면은 자, 쿼리죠. 이 쿼리는 이 바로 질의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바로 질의하겠다. 무엇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죠. 이 데이터베이스 큰 의미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죠.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부터 우리가 데이터 마트의 개념이라고 표현합니다. 데이터 마트라고 표현하는 데이터 마트 즉 각 기능별 요소 즉 뭐 영업, 재무, 회계, 생산, 판매 다양한 부서들이 있죠. 이 부서들이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을 질의를 통해서 즉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작은 데이터 마트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와서 업무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업무 수만큼의 많은 이 쿼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어야 돼요. 따라서 기업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쿼리 만들기를 잘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이 쿼리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의 그 특정 테이블에서 이 특정한 조건을 주어서 이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조회 및 검색하는 기능을 뜻합니다. 조회 및 검색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겠죠. 특히 이 XS에서는 이 정보를 단순하게 그냥 추출하는 것 이외에도 데이터의 입력, 수정, 삭제, 그리고 새로운 테이블의 작성, 구조 변경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 등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쿼리 만들기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시면은요. 자, 이 쿼리는 크게 바로 이 선택 쿼리와 실행 쿼리 두 개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선택 쿼리하고요. 실행 쿼리로 구분하게 되어 있죠. 자, 선택 쿼리는 단순하게 데이터를 검색만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실행 쿼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테이블의 내용을 변경한다 되어 있죠. 따라서 데이터에 대한 삽입, 삭제, 수정, 업데이트 등과 같은 새로운 테이블 작성 등을 수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선택 쿼리 같은 경우는 테이블 또는 쿼리에서 이 데이터를 검색해가지고 데이터 시트로 표현해주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 하나의 테이블 또는 그 쿼리에서 쿼리를 생성하는 이 단순 쿼리가 있고 그죠? 또 두 개 이상의 테이블 또는 쿼리에서 다양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중 선택 쿼리 방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XS에서 쿼리를 분류하는 여러 가지 방법 등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본 실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제공된 이 DB 본문 예제 영업 관리라고 하는 XS 파일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객, 제품, 지점, 판매 테이블이 완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도구를 클릭해서 관계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자, 고객, 판매로 연결이 다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와 제품이 서로 관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테이블은 다시 지점 테이블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각각의 현재 구성되어 있는 그 필드의 내용 등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신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쿼리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이 제조사 혹은 유통기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신용등급 조회 화면을 만든다고 했을 때요. 예를 들어서 이 고객 번호 테이블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명이 있어야 되겠죠. 고객명, 그 다음에 신용등급 정도의 테이블을 통해서 얘들을 이렇게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쭉 쿼리 형태로 만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것이 고객 테이블에서 그죠? 고객명 또는 고객번호, 고객명 그리고 뭐 신용등급 등을 가져와서 쿼리 형태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만들면 되겠죠. 자, 직접 실습을 해 보실 건데요. 자, 만들기에서 쿼리는 쿼리 마법사와 쿼리 디자인 두 개를 활용합니다. 쿼리 마법사는 간단하게 빠르게 마법사 형태로 제공을 해주지만 다양한 형태의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쿼리 디자인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쿼리 마법사를 한번 먼저 활용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렇게 단순 쿼리 마법사가 그죠? 물론 크로스 탭이나 중복 데이터 검색 그리고 불일치 검색과 같은 총 4가지 방법을 쿼리 마법사에서 활용하실 수는 있어요. 주로 단순 쿼리 마법사를 현재는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확인. 자, 테이블 및 쿼리가 함께 조회가 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화살표를 클릭해 보시면 현재 총 4개의 테이블을 우리가 열어 두었습니다. 자, 먼저 고객을 설정을 하시고 내가 필요한 것만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고객번호, 고객명, 그 다음에 신용등급을 옮기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이 신용등급 조회로 했었죠. 그래서 신용등급 조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넘어가서 마침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현재 100, 11, 2, 3, 5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조회가 가능하죠. 그래서 고객명, 그 다음에 뭐 신용등급의 내용까지 우리가 필드 값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뭐 모두 선택을 클릭을 해서 뭐 우수 회원들만 이렇게 조회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신용등급 조회 쿼리를 가장 간단하게 작성을 해 본 예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신용등급 조회라고 하는 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쿼리 형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용등급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관리가 가능하겠죠. 그럼 반대로 거래처에서 즉 우리 거래처 혹은 대리점에서 본인들의 그 신용등급을 알고 싶어서 문의가 왔다고 해보세요. 그럴 경우는 이런 신용등급 조회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조회를 하고 알려주면 되겠죠. 먼저 전체를 다 모두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보면 총 21개의 레코드로 구성되어 있죠. 지금 고객 테이블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고객 테이블의 총 21개의 필드 중에서 우리가 선택한 고객번호, 고객명, 신용등급에 관한 내용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리본 메뉴 홈 탭에서요. 보기가 있죠. 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현재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입니다. 이것을 디자인 보기 형태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고객 테이블에 고객번호, 고객명, 신용등급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걸 크기를 조금 키워보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요. 자, 조건이라고 있죠. 조건을 예를 들어서 현재 100 13으로 할게요. 10013 고객 번호에 관한 조건을 부여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장을 해볼게요. 그래서 신용등급 조회를 클릭해보면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10013에 관한 고객번호의 신용등급이 우수다라고만 조회가 되죠. 자, 다시
보기에서요. 디자인 보기. 이번에는 10013 대신에 대괄호를 쳐보세요. 대괄호, 예, 두 개. 좌우, 그죠? 좌우 대괄호를 치고 역시 끝내겠습니다. 끝내면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신용등급 조회를 다시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뜹니까? 4개 변수 값 입력이라고 하는 것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 우리가 뭐 보고 싶은 게 뭐 10013이라고 해볼게요. 취소를 일단 하고요. 닫아버릴게요. 예, 저장을 하고요. 자, 다시 신용등급 조회 하면은 예, 4개 변수 값 입력해 달라고 하는 조회 화면만 뜨게 돼 있죠. 그러면 뭐 거래처에서 전화가 와서 우리 기업의 신용등급을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 신용등급 조회라고 하는 쿼리 미리 만들어 둔 쿼리를 클릭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하겠죠. 예, 고객 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뭐 10013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확인. 하면은 10013의 가남 월드는 신용등급이 우수입니다. 라고 응대를 하면 되는 것처럼 신용등급 조회라고 하는 하나의 현재 즉 고객 테이블에서 하나의 테이블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활용했죠. 자, 이것을 우리가 단순 쿼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요. 이 다중 쿼리를 통해서 한번 쿼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요. 만들기에서 쿼리 마법사. 자, 이번에는 단순 쿼리 마법사. 역시 확인. 자, 이번에는 고객 테이블에서는요. 고객명만 가져올게요. 고객명만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에서 다시 이번에는 제품 테이블. 즉 제품 테이블에 제품명만 가져오고요. 다음은요. 판매 테이블에 예를 들어서 판매 뭘 가져올까요? 수량을 가져올까요? 네, 수량을 가져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선택한 필드를 선택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현재 우리 기업에서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에서 어떤 제품을 몇 개를 팔았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취지겠죠.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될 직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필드를 가지고 쿼리를 작성해 두면은 빠른 조회 및 그 다른 업무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앞선 하나의 테이블에서만 선택을 했던 단순 쿼리와 대비해서 다중 쿼리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자, 상세 코드를 먼저 활용해 볼게요. 다음, 고객 쿼리라고 해 넘어가겠습니다. 마침. 자,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쭉 뭐가 뜨죠? 많이 뜨죠? 총 몇 개요? 88개의 자, 이런 고객명과 제품명과 수량에 관한 것이 화면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있는 거 볼까요? 미드림 상사의 바이타 C라고 하는 제품을 수량 100개를 팔았구나. 역시 바이타 C를 50개 팔았구나. 또 뭐 120개, 200개.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 각각의 테이블에 있는 판매, 즉 미드림 상사에서 이 바이타 C라고 하는 것을 여러 기간에 나누어서 팔았겠죠. 예, 시점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합산해주는 기능을 다시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 닫아버리겠습니다. 자, 닫았고요. 이번에는 자, 다시 만들기에 쿼리 마법사 역시 단순 쿼리 자, 아까 같이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고객 테이블에 고객명 제품 테이블에요. 제품명 판매 테이블에 판매 수량이겠죠. 자, 다음 이번에는 요약으로 넘어가 보세요.
앞서 상세라고 하는 것은 전체 88개를 동시에 싹 다 보여주고 날짜별 이 수량까지 다 개별 조회가 됨으로써 굉장히 우리가 불편했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요약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요약 옵션을 활용하시게 되면은요. 됐습니까? 이번에는 수량, 즉 숫자 테이블로 구성된 것에 대해서는 합계, 평균, 최소 최대값에 관한 정보를 자동으로 설정 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숫자 테이블의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형식을 숫자로 미리 지정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합계를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마침 고객 쿼리 1로 하겠습니다. 마침. 자,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62개라고 뜨죠. 그러면 여기에서 앞서 미드림 상사였습니다. 미드림 상사의 바이타 C 이번에는 합계로 나왔죠. 470개라고 하는 합계 수량, 즉 여기서 보시면 수량의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별 수량 합계를 구할 때는 우리가 요약 옵션을 활용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형태로 한번 볼까요? 바꿔요. 저장을 뭐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쿼리마법사 역시 단순. 자, 역시 고객에서는 고객명, 제품에서는 제품명, 판매에서 이번에는 수량과 더불어 가격까지도 알고 싶어요. 그러면 한 개 더 추가하면 되겠죠. 다음 역시 요약으로 갑니다. 요약 옵션. 자, 이번에는 수량과 가격에 관한 요약 옵션 기능의 합계를 다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확인, 마침. 자, 다음 고객 쿼리 2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 쿼리 2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는 62개의 레코드가 형성이 되었죠. 이번에 다시 바이타 C에 대해서 총 이 대리점이 470개를 23,070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화면 조회만으로도 충분히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쿼리 디자인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닫고요. 뭐 저장을 하셔도 되겠죠. 자, 쿼리 디자인. 그러면 이제는 아까와 좀 다르게 테이블을 표시해 줍니다. 물론 쿼리를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지금은 테이블을 활용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객 테이블을 추가. 자, 얘는 닫아버리고요. 자, 이렇게 스크롤바 형태로 뜨는 것은 이게 간격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늘려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특별 뭐 이벤트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고객명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더블 클릭해서 신용등급이 뭐 우수인 거래처에 뭐 특별 행사를 실시하겠다 라고 했을 때에 좌측에 보시면 실행이 활성화되어 있죠. 자, 실행을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이 전체의 현재 내용이 뜨죠. 좌측에 보기에 위에와 아래 중에 아래를 클릭해 보시면 총 3개가 있습니다.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 정렬 표시 조건 등이 있습니다. 먼저 정렬에 있어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뭐 내림차순하겠다, 오름차순하겠다고 했죠. 뭐 오름차순으로 해서 다시 실행. 그러면 가나다순으로 소트가 쭉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그냥 보기 위에 걸 바로 클릭하시면 돌아갑니다. 자, 이번에 정렬은 뭐 하지 않겠다. 대신에 조건을 예를 들어서 신용등급이 우수인 거래처를 알고 싶어요. 역시 실행 하면은 4개의 기업만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시 보기
현재 신용등급의 표시에 체크가 3개 다 되어 있죠. 이미 우리가 우수 거래처에 대해서 조회를 한 조건입니다. 그러면 내가 얘는 굳이 우수를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실행 하시면 네, 이제는 우수 필드는 조회가 안 되죠. 이 전체가 다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다 충족시킨 기업만 보여주게 됩니다. 자, 다시 보기. 이처럼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다 확인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끝내고요. 굳이 저장은 안 하겠습니다. 만들기에서요. 다시 쿼리 디자인. 이번에는 제품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닫고요. 자, 얘도 이렇게 마우스를 끌어올려서 좀 넓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제일 위에 에스테리카가 있죠. 자, 항상 이거는 모두의 의미죠. 자, 더블 클릭해 보시면 모든 것이 다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실행을 시켜서 보시면 테이블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넘어왔죠. 자, 이 중에 보시면 뭐 제품, 용량, 그 다음에 용기, 단가, 제품명, 제품 설명 등이 있네요. 그 중에 우리가 용량, 용기, 단가 등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기에서 이번에는 마우스 커서가 자 이렇게 바뀔 때 있죠. 자, 머리글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전체가 다 지정됩니다. 여기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 즉 제품명, 예를 들어서 뭐 용량, 단가만 클릭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추가로 위에 누락되었던 용기를 클릭해서 용기가 맨 끝으로 가죠. 그러면 다시 역시 마우스가 이렇게 될 때 드래그를 해서 쭉 다시요. 자, 얘만 지정을 해서 얘만 이렇게 옮기시면 됩니다. 제품명 뭐 용기를 제일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 그러면 용기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용기, 용량, 단가. 자, 여기서 우리가 다른 것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뭐 병과 캔이 있는데요. 병의 용기만 보고 싶어요. 역시 보기에서 용기 조건을 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용량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뭐 오름차순으로 해볼까요? 그래서 실행. 자, 그러면 병 중에서 용량을 이제 쭉 보시면 500 이상 쭉 이렇게 된 것만 다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역시 보기에서요. 이번에는 500 이상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건을 뭐뭐 이상 5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실행 하면 500 이상만 조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보기에서요. 자, 현재의 조건은 같은 행에 나열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AND OR 조건 중에서 엑셀과 마찬가지로 AND 요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건을 예를 들어서 또는 영역에 즉 줄을 바꾸어서 다른 행에 기록을 하게 되면요. 바로 OR 조건이 됩니다.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했을 때에 이번에는 OR 조건 즉 용량이 100인 것과 360인 것도 함께 조회가 되죠. 구분이 되십니까? 그래서 같은 줄에는요. AND 다른 줄에는 이와 같이 OR 조건으로 충족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단가를 5,000 이상으로 해볼까요?
5천.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AND라고 하겠습니다. AND 예를 들어서 뭐 10,000 이하. 자, 이렇게 해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실행을 하면은요. 이번에는 5천에서 단가가 5천에서 10,000 이하인 조건을 AND 조건으로 충족을 시켜서 용량 100도 다 이렇게 보여주죠.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조건으로 이번에는 뭐 between을 쓰셔도 됩니다. 자, between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그냥 5,000 그리고 and 뒤에 조건을 예서 10,000 이렇게 하셔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행 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시 보기에서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형태를 학습해 보시겠습니다. 자, 테이블이 표시되게끔 왼쪽으로 드래그를 해 보시면은요. 기존에 썼던 제품이 있죠. 제품 얘를 클릭을 해서 딜리트를 하면은 다시 초기화 됩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표시 이번에 다시 고객에서요. 추가 받고 고객의 고객명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래서 담당 지점으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담당 지점을 우리가 이제 뭐 서울로 해볼까요? 네, 서울면 실행하면 서울만 뜨죠. 다시 보기. 이번에는 서울이면서 신용 등급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신용 등급을 내리고 신용 등급을 예를 들어서 서울이면서 일반 그러면 AND 요건입니다. 그죠? 네, AND 요건으로 만들어질 거고 자 실행 서울이면서 일반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을 어떻게 해요? 자, 지워버리고 줄을 바꾸면은 오화 조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실행 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신용 등급을 또 분량까지 있죠. 우수 일반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용 등급을 우리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신용 등급 중에서 일반이면서 또 뭐 우수 실행 그러면 일반과 우수 즉 분량은 사라졌습니다. 자, 같은 조건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OR을 쓰면 되죠. 바로 그냥 OR을 써서 우수 그러면 일반 오와 우수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역시 분량은 나오지 않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다 지워서 not을 쓰는 겁니다. not 분량이라고 하면 되겠죠. 분량을 제외한 것을 보여달라 라고 실행을 하면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PPT를 보면서 함께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이런 조건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학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명이 가로 시작되는 고객을 검색하고 싶어요. 그러면 고객명의 조건에 이처럼 like를 타이핑 하셔도 되고 자동으로 생성을 시켜주니까요. 그냥 바로 가라고 해서 그 다음에 별표 에스테리크를 하면 다른 데를 클릭해 보시면 자동으로 like를 만들어주죠. 자, 실행을 시키시면 되겠죠. 그러면 가로 시작되는 두 고객명이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보기에서 이번에는 고객 테이블을 지워버리고요. 다시 테이블에 이번에 판매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냥 판매를 더블 클릭하셔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품 아이디, 고객 아이디, 판매일을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실행을 하면은요 이렇게 쭉 내용이 검색이 가능하죠. 자, 이 조건 중에서 예를 들면 판매일이 현재 2005년이네요.
05년 6월 달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만 한번 우리가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검색 조건의 예에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 날짜를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샵 표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AND 조건을 함께 붙여놨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뭐보다 크거나 같다. 샵 표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2005년 그리고 다시로 인식을 바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06 10 그 다음에 샵 그리고 AND죠. AND 다시 뭐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샵 2005 에서 06 12 정도만 해볼까요? 네, 12일 정도까지 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부만 검색이 가능해지죠. 자, 여기서 다양한 형태의 검색 조건을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단순 쿼리가 아닌 이번에는 다중 쿼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확대시켜서요. 테이블 표시. 자, 이번에는 고객과 그 다음에 판매 그리고 제품을 가져볼게요. 자, 이미 우리가 충분히 활용한 데이터들이기 때문에요. 또 다른 형태로 한번 변화를 추구해 보겠습니다. 자, 고객에서 고객명, 제품에서요, 제품명, 그 다음에 판매에서 수량과 가격을 가져와 볼게요. 자, 무엇을 조회하고자 하는 취지입니까? 우리 거래처의 고객명이 특정 제품에 대해서 몇 개를 얼마에 팔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조회하고 싶다는 취지겠죠. 먼저 실행을 시켜서요. 보면은 테이블이 레코드가 총 88개네. 그죠? 88개가 쭉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수량과 가격은 있지만 수량 곱하기 가격을 한 판매 금액이 현재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 테이블에 현재 판매 금액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활용하는 삽입 기능을 추가로 학습해 보실게요. 자, 여기다가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현재 수량과 가격을 곱해서 판매 금액이 나와지겠죠. 판매 금액. 그 다음에 세미콜론 아니고요. 콜론을 쳐주셔야 돼요. 콜론. 그 다음 수량 전체의 값에 대해서 가격 전체의 값을 각각 테이블로 곱해줘야 되죠. 따라서 대괄호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수량이 되겠죠. 대괄호 닫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다시 대괄호를 열고 가격 이렇게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자, 이걸 조금 늘리면 좀 보기가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서 한번 실행을 하고 확인을 해보면은요. 이번에는 판매 금액이 쭉 계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수량과 가격은 또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수량과 가격을 삭제를 시켜버리면 어떨까요? 네. 여기서 이미 이 테이블 표시에서 열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삭제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삭제를 하셔도 적용이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되었죠. 그죠? 이상 없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품명에 대해서 우리가 판매 금액을 보았습니다만 좀 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보시면은 드림 상사에 대해서 뭐 바이타 각각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는 앞서 우리가 연습을 해본 요약 옵션을 함께 적용을 시키면 조금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여기에 보시면 디자인에 요약이라고 있습니다. 요약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요약해서 묶는 방법이라고 새로 하나 생기죠. 다시 삭제하고 싶으면 다시 클릭하면 없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묶는 방법을 판매 금액 부분을요, 클릭을 해서 합계로 우리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보기가 더 좋을 것 같죠.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현재 뭐 A라고 하는 업체, A라고 하는 상품명에 대해서 뭐 금액 얼마, 또 A가 있고 그죠? 네, A여서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했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고객에 대해서 뭐 C라고 하는 가격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의 토탈 값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는 이런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묶는 방법에 또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적용을 시키시면 안 되고요. 맨 끝에 판매 금액 부분에만 합계로 해서 적용을 한번 실행해서 보시면은요. 이번에는 가나안 상황이 돼서 현재 아까 88개였죠. 근데 62개의 레코드로 각각의 제품명별로 합산을 해 둔 것으로 반환을 해줍니다. 자, 또 다른 형태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먼저 제품은 삭제를 시켜버리고요. 그러면 여기와 연결됐던 것은 삭제되겠죠. 자동으로. 그죠? 그냥 전체를 다 일단 딜리트해서 새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객에서 이번에는 각 지점별 이 매출 총액을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고객 테이블에서 필요한 것은 담당 지점이겠죠. 담당 지점. 그 다음에 판매에서는 수량과 가격이 현재 열려 있는 상태니까요. 이번에는 바로 그냥 수식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출 총액이라고 하면 되겠죠. 매출 총액 콜론 역시 대괄호에서 수량 그 다음에 곱하기 역시 가격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고요. 그러면 남부 지점의 금액이 얼마 개별적으로 쭉 나오죠. 서울 지점, 그 다음에 중부 지점의 총 85개 레코드의 합산이 아닌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 매출 총액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총액을 구하고 싶어요. 디자인에서 요약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매출 총액을 묻는 방법에서 합계를 구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 그러면 남부, 서울, 중부 지점별 매출 총액을 합산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형태로 한번 해볼게요. 매출 총액은 삭제를 하고요. 고객명, 그 다음에 현금 결제 여부를 가져와서요. 고객명을 앞으로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 그러면 현재 가나안 상해부터 해서 쭉 총 34개의 현금 결제 여부까지 체크가 되어 있죠. 여기에서 요약은 필요 없겠죠. 요약은 필요 없다 하고 담당 지점의 서울 것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서울 하면은 서울만 쭉 나오죠. 40개네 그죠? 그 중에 우리가 현재 현금 결제 즉 체크된 것들만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yes라고 해줘야 되겠죠. 체크된 것은 yes였습니다. 이렇게 실행에는 서울 지점 현금 결제한 팀들만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먼저 얘를 지우고요. 다른 내용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금 결제 여부를 했었죠. 그래서 현금 결제 뭐 여부라고 해놓고 확인 종료를 시키고요. 만들기, 쿼리, 디자인, 고객, 그 다음에 판매.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일자 형태로 그냥 일대 다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이것을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조인 속성이 현재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완전히 일치하는 행만 포함이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현재 판매 실적이 전혀 없는 뭐 고객이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고객명, 그 다음에 고객 아이디, 실행. 자, 보기를 하면은요. 현재 총 테이블이 몇 개입니까? 레코드가 88개의 레코드에 혹시 고객 아이디 표시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100%다 일치되는 것들, 서로 조인이 된 상황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외사항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객 테이블을 열어서요. 우리가 하나 추가한다고 한번 전제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0999라고 해서 국제식품이 현재 없을 겁니다. 국제식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소는 뭐 부산으로 할까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051-123-4567. 그 다음에 신용등급은 일반. 그 다음에 뭐 중부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테이블을 닫고요. 먼저 삭제를 시키고요. 저장 안 해야 되겠죠. 자, 고객 테이블에서 우리가 하나를 추가를 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새로 만들기 하셔야 되겠죠. 쿼리 디자인 시 고객과 판매. 역시 이렇게 현재 조인을 보시면 현재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취소를 해서요. 고객명과 고객 아이디 그 다음에요. 다시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2번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고객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판매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떻습니까? 화살표 모양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쭉 내려보세요. 국제식품 조인이 안 된 것이 있다는 뜻이죠. 즉 판매 실적이 없는 고객 아이디를 표시를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앞서 PPT에서 isNot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공값, 즉 필드 값이 입력되어 있지 않는 필드도 함께 검색을 해달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객 아이디 조건에 자, isNot을 치는 겁니다. 자, isNot. 그렇게 해서 이거 isNot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국제식품에 공백이 있는, 즉 조인되지 않는, 다르게 표현하면요. 판매 실적이 없는 것까지도 보여주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다시 다른 것을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고객 테이블을 치우고요. 테이블 표시에서 제품을 가져와서요. 그러면 제품에서는 제품명, 고객의 테이블이 필요가 없네, 그죠? 그러면 얘는 삭제. 그다음에 판매에서는요. 판매 뭐 수량을 가져볼까요? 수량. 자, 현재 수량이 매칭이 안 되는 경우를 한번 먼저 조인을 더블 클릭해서요.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현재 되어 있죠. 2번으로 해서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역시 화살표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실행을 해서 보기를 쭉 내려보면은 이 두 개의 행에 대해서는 현재 수량, 즉 판매되지 않은 제품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러면 다시 보기에서요. 그래서 판매가 없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회해보고 싶다고 바로 키인할 때는요. 네, is nul이었죠. 네, is nul을 하면 실행할 경우는 네, 두 개의 제품명은 판매 실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유 그 업무 특성에 맞는 필요한 것만큼 쿼리를 만들어 두면은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 우리가 뭐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쿼리를 통해서 미리 양식을 만들어 두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추가해서요. 예를 들어서 뭐 용량과 용기를 넣어보고요. 수량 같은 경우 현재 표시를 않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캔이나 병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용량이 큰 인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회 화면을 통해서 쉽게 파악이 가능하겠죠. 자, 끝으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닫고요. 그래서 뭐 다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 두시면 되겠죠. 뭐 비판매라고 할까요? 네, 비판매 제품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 두고요. 다음에 고객 테이블을 다시 한번 열어보면 자, 뭐 울산 상해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만든 예를 들어서 울산 상해를 우리가 조회하고 싶어요. 자, 기존에 만들어 두었던 고객 쿼리를 한번 열어보시면 네, 쭉 제품과 수량에 관한 내용 등이 있죠. 자, 여기서 보기.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만들어 두었죠. 여기에서 우리가 조건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대괄호 속에요. 예를 들어서 뭐 조회 고객명이라고 할까요? 조회 고객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키인을 하고요. 저장을 하기 위해서 닫고요. 그래서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고객 쿼리를 열어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하라 나오죠. 조회 고객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울산 상해를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울산 상해에 대한 제품, 수량 등에 관한 내용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하신 내용을 복기를 해보면은요. 자, 홈에서요. 보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죠. 즉, 조회를 하기 위한 이 선택 쿼리를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나머지 내용들 아직 다루지 못한 내용들 여기 있죠. 쿼리 유형에서. 이것들은 바로 실행 쿼리입니다. 다양한 기능 등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학습을 하시겠습니다. 이 쿼리 부분은 매우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대비해서라도 이 반복해서 꾸준히 학습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